여러분, 범죄가 뭘까요? 간단한 질문 같지만 이 질문의 답이 사실 법전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한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이 범죄의 정의 뒤에 숨어 있는 아주 복잡한 힘의 역학을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길거리에서 지갑을 쓱 훔치는 거랑 기업이 독성 폐기물을 막 버려서 수많은 사람들 건강을 해치는 거. 여러분 마음속 저울은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지세요? 아마 대부분은 당연히 후자 아냐?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법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법이 생각하는 거랑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게 딱 갈리는 지점이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이 차이가 우리 사회의 권력에 대해서 뭘 보여주는 걸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가장 명확해 보이는 답부터 시작해 보죠. 법은 과연 범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법에서는요, 범죄를 굉장히 까다롭게 정의합니다. 꼭 세 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것처럼요. 자, 첫째, 그 행동이 법전에 딱 적혀 있는 범죄 설명이랑 정확하게 일치해야 돼요. 둘째, 정당방위처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네 하는 상황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행동을 한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거나 너무 어려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어야 하죠.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통과해야만 비로소 범죄라는 이름이 붙는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구는 걸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준이 막 애매하고 고무줄 같으면 권력기관이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아무나 범죄자로 만들어버릴 수 있겠죠? 바로 그런 걸 막기 위한 거예요. 이 엄격한 정의는 그런 자의적인 권력 남용을 막고 우리 모두가 법을 예측하면서 안심하고 살 수 있게 지켜주는 뭐랄까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죠. 하지만 이 안전장치가 과연 완벽할까요? 분명히 누군가에게 큰 해를 끼쳤는데도 법이라는 촘촘한 그물망을 교묘하게 쏙 빠져나가는 그런 행동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법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네,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이 바로 이 문제랑 연결되는 겁니다. 길거리 절도는 당연히 범죄로 처벌받죠. 그런데 기업이 저지르는 환경오염 같은 이런 화이트컬러 범죄는요,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도 법망을 피하거나 아주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법적 정의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인 거죠. 게다가 법이라는 게 한번 정해지면 영원히 그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대가 변하면 법도 변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됐던 행동이 오늘날에는 심각한 범죄로 여겨지기도 하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죠. 결국 법이라는 건 어떤 절대적인 정의라기보다는 그 특정 시대의 가치관을 비추는 거울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법이라는 렌즈를 잠시 내려놓고요. 좀 더 넓은 시야에서 범죄를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사회학의 관점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사회학에서는요, 범죄를 바라보는 아주 흥미로운 세 가지 렌즈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첫째는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합의한 거라고 보는 관점, 둘째는 힘 있는 자들의 갈등의 결과물이라고 보는 관점, 그리고 마지막은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자,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첫 번째 렌즈, 합의론인데요. 이건 가장 직관적인 설명이에요. 살인이나 강도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건 진짜 나쁜 짓이지 하고 동의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공유하는 가치관에 어긋나는 행위를 범죄로 본다는 겁니다. 아주 상식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두 번째 렌즈인 갈등론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과연 모두가 합의했을까? 하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관점에서는요, 법이나 범죄의 정의라는 게 사실은 사회의 지배층,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이익을 지키고 또 자기들한테 도전하는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도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훨씬 비판적인 시각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렌즈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상호작용론은 애초에 어떤 행동이 본질적으로 범죄인 건 없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 사회가 특정 행동에 너는 범죄야 하고 딱지를 붙이고 그 행동을 한 사람한테 너는 범죄자야 하고 낙인을 찍는 그런 사회적인 과정의 결과물일 뿐이라는 거죠. 즉, 범죄는 그 행위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사회의 반응이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정말 흥미롭죠? 자, 이렇게 법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사회학의 세 가지 렌즈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결국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까요? 그건 바로 누가 정의하는가 라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결국 범죄라는 건요, 그냥 나쁜 행동들을 쭉 나열해 놓은 목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사회 안에 있는 여러 집단들이 도대체 무엇이 나쁜 것인가를 두고 벌이는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의 결과물인 거죠. 다시 말해서 범죄를 정의하는 것 자체가 권력과 아주 깊이 얽혀 있는 사회적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저건 범죄야 라고 여기는 것들, 그리고 어쩌면 반대로 너무나 당연하게 저건 범죄가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 과연 그 모든 것들은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또 누구의 목소리로 정의된 것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주변의 세상을 조금은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